현역 때 그리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께서 재수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어보셔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막상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과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시는 건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았나 싶네요. 절 확실하게 잡아줄 곳이 필요했고 저의 공부 의지를 잡아주면서 좋은 학습 분위기까지 만들어줄 열심히 하는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조건에 있어서는 강남 하이퍼 의대관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학교의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선생님들의 관리보다는 아이들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의 분위기는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 기대 이상의 분위기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면서 모두가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이 정신적인 관리까지 해주니까 진짜 반 분위기는 너무 좋아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상담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평가원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평가원 시험을 치룬 이후에는 공부가 잘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해주시면 저에게 공부 방향성이라든가 저의 정신 상태라든가를 관리해 주시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독여 주시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험을 못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시험을 잘 봤더라도 자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의 감정을 계속 컨트롤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저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역 때는 진짜 공부와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게임을 하러 다녔고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생활 관리를 해주고 저 또한 재수라는 생각에 마음가짐을 새로 다져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공부 계획을 짜고 실천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재수 전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했고 재수 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계획을 세우는 편이 공부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이라는 게 처음 짜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라서 저도 재수 초반에는 많이 실패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꺾이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싶다는 분들께는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계획을 안 세워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는 시간이 계획을 세우는 시간보다 더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주 단위로 크게 표를 이용해서 계획을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 8교시에는 국어 공부, 월, 수, 금 2교시에는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일주일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계획을 짜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과목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데도 진짜 유용합니다. 셋째는 자투리 시간이 많이 생길 건데 그때마다 해야 할 것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투리 시간을 영어 어휘랑 EBS 문학 지문 공부하는 거랑 비문학 요약 과제 이렇게 두고 틈날 때마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생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수능 공부는 단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짤 때 과목 간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일주일 계획치를 짜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 암기가 아니니까 내가 한 공부는 다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능이 단순 암기가 아닌 이유가 적용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공부라는 것은 반복과 압축이라는 게 필요한데, 내가 했던 것이라도, 내가 아는 것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내가 한 것 중에서 몰랐거나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따로 정리하는 거죠.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3월에서 9월까지의 공부는 10월에서 11월까지의 공부를 하기 위해 요약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진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오답노트라던가 개념 한 권 정리, 그리고 국어 주요 지문 체크,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노트에 적거나 나를 위한 나만의 팁 같은 걸 따로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11월 달에 마무리할 때 활용하기도 했고요. 수학은 제가 자신 있는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한 공부라기보단 틀리지 않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이 과정을 우선 정갈하게 쓰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에 나타난 조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또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것 중에 여기서 물어보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계속 떠올리면서 문항에 접근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른 풀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는 저의 최악 과목이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6평에서 1등급을 받은 이후에 조금씩 영어에 대한 시간 투자가 적어지기 시작하면서 9평 때 결국 3등급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2주 동안은 영어 문제를 거의 못 맞출 정도까지 됐는데,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감이 생겨도 절대로 한 과목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 때는 이만큼이나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공부는 끝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감까지 잃으면 안 되니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9평 영어 3등급을 받았을 때입니다. 공부법에서 언급했다시피 문제를 거의 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족족 틀리더군요. 근데 포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영어 공부 시간을 일단 늘리고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우선 단어를 더 많이 외우기 시작했고요. 진짜 고마우신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단순히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영어 점수가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좋은 점수를 수능에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곳에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신 분들이 많다. 제가 재수할 때 봤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실패는 임시적인 오해로이지 죽음의 낭떠러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라는 것을 너무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성공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계속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내딛은 한 걸음이 계속되면서 성공이라는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걷지 않아도 돼요. 하루쯤 쉬어도 좋아요. 하지만 꼬림 지점을 향해서 걸어야지
다른 방향으로 걸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걸어야 하는 방향을 아는 사람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 자신을 믿고 이렇게 생긴 새로운 기회를 성공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